안녕하세요. 영어회 잘하는 법 위닝스토리에서 알려드리는 영어 공부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원래 어려운 주제인데 워낙 그냥 교과 과정에서 주로 제일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나만 기초가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갖고 있는 단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주제, 첫 번째 주제로 지금 3인칭 단수 현재형에는 S를 붙인다라는 그 문법 지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형의 실체가 무엇인지, 현재형은 현재 사실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애초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하는 습관 자체가 모국어를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제 현재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 써야지, 현재형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는 시제의 개념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모국어가 습득이 될 때 경험적으로 이러이러한 느낌은 이 말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요, 이거는 현재 사실이니까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우리말 상황을 좀 많이 보시면서 방금처럼 나는 원래 아침에 아침 안 먹는데 우리 집 물고기의 밥은 내가 줘, 이런 식의 평소에 하는 일들, 저런 말투 쓸 때 동사의 꼴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 계속 감각적으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칭 단수 현재형에는 S를 붙인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참 어렵죠? 저는 이 개념이 한국 사람들한테 원래 어렵기도 한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교과과정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문법 지식에 맞춰가지고 S를, 원래 단어는 문장은 다 맞게 썼는데 S를 빼먹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긋고, 그리고 이제 시험 점수가 깎여서 그때부터 영어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중학교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막 간신히 영어에 조금 이런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막상 들어가가지고 내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에서 이제 문장을 거의 90% 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까지는 만들었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자꾸 놓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정말 진짜 한국 사람이면은 원래 좀 어려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시험 때마다 이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점수를 받긴 받았는데 애초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숫자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었어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과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 사과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게 무의식 중에 궁금하지 않아요. 이 언어의 특징과 모국어의 감각 자체가 그래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얘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가 본능적으로 궁금한 이 언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우리말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숫자 감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류의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는 우리의 감각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단원들이거든요. 그것들 차리는 방식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말과 달리 이제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 거의 전부가 일단 숫자 개념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는 오히려 숫자가 아니라 존재에 조금 더 민감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사과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가 중요한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소유, 주고받음을 중시하는 언어다 보니까 이 언어에서는요, 사과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걸 여러 명에서 나누는지, 이런 숫자 개념이 조금 더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우리말과 좀 다른 부분이요, 영어는 그나마 이제 숫자 개념만 발달해 있는데 영어가 아닌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스페인어 같이 이런 유럽어를 보면요, 유럽어는 성수라는 게 발달해 있어요. 성이라는 게 발달해 있고 수라는 것도 발달해 있어요. 혹시 제2외국어로 불어라든지 독일어 같은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처음에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2외국어가 불어였는데 고등학교 때 불어를 처음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언어가 있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먹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결국 주어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이게 숫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이제 사람이면은 그나마 차라리 이해가 가죠.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단어들마다 이게 성이 붙여져 있어요. 뭐 테이블이 여자인지 의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바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수가 각각 다 같이 발달해 있는 언어들은 애초에 동작을 하나 쓸 때마다 동사의 꼴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최소 6가지 이상 엄청 이렇게 달라져요. 여자일 때, 남자일 때, 여자, 남자, 복수일 때, 한꺼번에 복수일 때, 나일 때, 너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각각 동사의 꼴들이 달라서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틀이 어느 정도는 몸에 익어가지고요. 약간 이땐 이런 감각이 오지 이 감각이 나중에는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제2외국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어 공부할 때 3인칭 단수 S라는 거 요거 하나만 보신 분들은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S를 이렇게 주나요? 이렇게 고민이 드는데 원래 유럽어가 발달할 때는요. 성과 수에 따라서 전부 다 이거를 다 구별을 했던 언어인데 영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다른 성도 그렇고 다른 숫자들은 조금 생략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 통일이 되고 간단해졌는데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흔적이 단수일 때는 이게 표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요. 그냥 단수일 때만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약간 충격이 조금 덜하겠죠. 불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게 처음 배우실 때는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평상시에 이 숫자의 개념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올 때마다 그랬지 이렇게 조금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숫자 개념은 사실 영어란 언어라기보다는 영어의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예 세계관을 이해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효율을 조금 높이시려면 처음부터 숫자를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숫자 개념은 그냥 나올 때마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 이때 숫자 챙겨줘야 되네 이 정도만 느끼시고 일단은 어순이라든지 발상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영어식 사고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뉘앙스 어조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가르쳐 보니까 영어의 효율이 많이 높아져요.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단수라는 개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평소에 하고 안 하는 일들을 그냥 얘기를 할 때 뭐 나 아침 원래 안 먹는데 I don't eat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나 너나 우리 여기 있는 나, 너, 우리를 제외한 딴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를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3인칭이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효리, 그녀, 재석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 너, 우리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리인지 재석이인지 이 얼굴만 떠오르고 있죠. 근데 영어권 애들은 숫자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효리 한 명이네, 효리와 재석이 2명이네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예문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들을게요. 자, 형돈이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 그러면은 형돈 이때 한 명으로 쳐서 doesn't eat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냥 나올 때마다 이때 한 명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알고 남이 써놓은 걸 볼 때 확인만 하시고 내가 쓸 때는 처음에는 너무 이 단원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식 사고의 어순과 발상을 먼저 만드시고 조금 있다가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형돈이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형돈 gets up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형돈이 원래 아침에 늦잠 자. 형돈 sleeps lat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돈이 원래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형돈 likes to take a bath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형돈이 원래 목욕하는 걸 안 좋아해. 형돈 doesn't like to take a bat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돈이가 원래 자기 집 강아지 산책을 시켜요. 그러면 형돈 walks his do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돈이는 원래 자기 집 강아지 산책 안 시키던데 형돈 doesn't walk his do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형돈이는 자기 집 물고기 밥 안 주던데 형돈 doesn't feed his fis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형돈이 말고 형돈이랑 재석이까지 이렇게 챙겨볼게요. 자, 형돈이랑 재석이는 두 명 이제 복수거든요. 그때부터는 따로 챙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문장대로 형돈 and 재석 don't eat breakfast. 그 다음에 형돈 and 재석 don't get up early. 그 다음에 형돈 and 재석 don't sleep late. 형돈 and 재석 don't like to take a bath. 만약에 좋아하면은 형돈 and 재석 like to take a bat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돈이랑 재석이는 뭐 원래 강아지 산책을 안 시키던데 그러면은 형돈 and 재석 don't walk their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산책을 시키면 형돈 and 재석 walk their do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형돈이랑 재석이가 걔네들 물고기 밥을 주더라. 그러면은 형돈 and 재석 feed their fis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챙겨야 되는 이유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나올 때마다 그냥 구경을 하시되 일단 당분간은요. 처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단원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영어 전체의 진도도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감각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와 영어권의 문화, 언어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뭐 열등하거나 걔네들이 우월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개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오는 문장을 그때그때 조금씩 챙겨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팁을 드릴게요.